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더운 날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제기할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하죠. 제사. 제사할 때 쓰는 제. 그래서 그거는 바깥제 이렇게 제. 그 다음에 이거는 공경하다, 부정한 일을 멀리하다, 죽은 사람을 좋은 곳으로 가게 하다. 그래서 천도제가 있죠. 이는 윤회 사상이 있기에 죽어서도 죽은 사람도 결정을 바꿀 수가 있다. 왜? 윤회니까. 재개할 제자 그래서 씁니다. 그러나 유교에서는 제사를, 자, 아이제자 제사죠. 여기에서 골시변에 이렇게, 이거는 안에 제자, 이거 제 천도제, 이거는 제사 이럴 때, 이거는 신이나 돌아가신 조상, 특히 조상의 혼령 등 영적인 존재에게 제물을 바쳐서 예를 표하는 의식인데, 요즘은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집이 많이 없으며 혹여 선망부모 제사를 지내더라도 절에 가서 모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제사를 지냈고 절에다 모시면 이렇게 제가 되죠. 조금 있으면 이제 8월에 양력으로 8월에, 음력으로 7월에 백중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말씀을 드리는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집에서 이렇게 예배 보는 것으로 기제사를 대신하며, 천주교에서는 가정 제례 지침이 있습니다. 제례 지침. 그래서 성당에서 제사 미사를 합동으로 올린다고 제가 들었고요.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제례는 조선시대 때 유교적인 전통에 의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식으로 제례가 전승되어 오는데, 보통은 4대 봉사라고 합니다. 4대. 그렇죠? 여러분들도 늘 이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4대를 기준으로 했고요. 4대 봉사. 그래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제주라고 하죠. 보통 아버지, 그죠? 그래서 4대, 부모, 조부모, 증조부, 고조부. 그러니까 부모, 중조부, 고조부, 이렇게 부모, 할아버지 이렇게 되면서 증조부. 그래서 4대. 그러면 나를 포함해서 5대. 그래서 부모, 조부모, 증조부, 고조부모, 이렇게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5대조부터는 사당에 신의, 이렇게 신의 있죠. 신의를 모시지 않고 묘소에서, 그 산소 묘사를 지내는데, 지금도 성씨의 종가를 비롯한 종친회가 주관하는 시제에서는 음력 10월에 5대 이상의 조상 무덤에 제사를 모시고는 하여 공적이 큰 조상과 또한 불천우이로 지정되어 세대가 지나도 계속 제사를 지냅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면 여러분, 풍습이 과학이요, 자연과학이니 곧 조상님께 대한 제사를 고집하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사람이 명을 다하여 육신과 정신이 취수화풍으로 흩어지고 나면 업의 결과물인 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식은 알게 모르게 후손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혼 또는 영혼이라 불리는 식은 사후에도 같은 DNA를 가진 후손들에게 우선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실제로 조상의 DNA나 깊이, 기운의 파장, 깊이가 후손들의 업식에 적용된다고, 또 작용한다고 유교에서도 믿었고, 최소 4대 후손까지는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되어
조상님께 제사 지내는 기간을 4대까지 합니다. 나 포함해서 5대. 이에 더하여 살아서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지은 불선업이 있을 터 사람이 명을 마치고 중음을 떠도는 49일간의 생전에 선하고 악한 업을 저울지 해서 이렇게 49일 그 선하고 악한 업을 저울지를 받아서 육도윤회 많이 들어보셨죠? 육도윤회를 한다고 보는 견해는 인도, 중국을 비롯한 불교 국가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인식입니다. 여기에서 49제나 천도제가 유래했기에 후손된 도리로서 선망조상은 물론 혹여 사악처를 떠도는 인연 영가를 위해 제를 지낸다면 그 공덕이 한량없다고 한량없다고 되어 있고 산 사람을 위해서는 그 공덕이 칠하리요 돌아가신 선망조상님들 영가에게는 3알의 공덕이 돌아간다고 하니 죽은 자나 산 자가 함께 이롭게 서로가 이롭게 된다. 그것이 죄가 되고 제사도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이 모두가 전생, 현생, 이생의 인연법으로 부모가 되고 차손이 되고 조상이 되는 인연법으로 지혜의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제나 제사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도요. 본인들 생일밖에 해먹죠. 생일날 미역국도 끓여 먹고 소고기 말아서 미역국 끓여 먹고 전도 부쳐 먹고 아니면 외식도 하겠지만 생일은 하면서 조상에 대한 제나 제사의 공덕을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기를 하는 바람으로서 오늘 이 제와 제사에 대한 말씀을 올렸으니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늘 변화하고 흐르는 운세의 흐름의 반항을 참 지혜롭게 잘 이루기를 바라면서 충정로 월강사에서는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거에 힘을 얻으시고요. 모두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월강사에서는 윤석열 슬프지만 윤석열 천일 촛불 기도 초발언과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박사님을 뵙겠습니다. 예, 네. 예, 법주님. 네. 아이고 날씨가 무덥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이 제사와 네.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제사와 네. 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네. 천도의식이죠. 천도의식. 네. 극락왕생하기 위한 네. 천도제에 관한 데서 네.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 지금 우리 보시면은 네. 이 월강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네. 위한 이 네. 촛불로 네. 석방 촛불을 시작해서 건강 촛불 그리고 천일 촛불로 이어지면서 근 1년 넘게 근 횟수는 딱 지금 이제 1년 가까이 됐네요만 네. 동안 촛불로 많은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그 많던 촛불이 정말 제사 지나게 생겼네요. 지금 남아 있는 촛불이 이제 5자루만 남아 있습니다. 이 5자루가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 정말 제사 치르게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희망의 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나마 강 회장님 땡내 우리 아름다우신 진주 그 어머니 정태숙 어머니께서 참 다리가 다치셔서 저처럼 이렇게 전화로 하는 거를 안 해 놓으셨어요. 그 진짜 큰 살림집 자택에서 은행에 다리 다쳤으면서도 이렇게 쫄뚝쫄뚝 하시면서 은행 가서 붙여주시고 하는 그 강 회장님 땡 초만 남고 참 희망의 끈이 없어지는 것 같을 정도로 정말 윤석열 여기 49년 안에서 제사 치르게 생겼다는 그 의인적인 은유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초가 없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초상 치르게 아무래도 되겠죠. 슬픈 일이지만
그 많이들 좀 힘들어 하시고 이런 건 있지만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1번 윤희님부터 오셔갖고 쭉 오셔서 지금 꺼지지 않게 타고 있는 그 천일의 초 최은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저 강욱 저 정태숙 어머니 그 초가 아직은 타고 있어서 아직은 저 희망의 끈이 없어진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 기운이 많이 없어갖고 이 제가 팔을 잘 올리는데 이 팔이 힘이 들어갖고 정말 팔이 좀 올라가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그 여름날에 대통령은 얼마나 덥고 뜨거운 곳에서 고생을 할지 참 슬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 좀 쫙쫙 비라도 내려가지고 비가 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슬픈 그 마음을 없애도록 하시고 이 월강사에서 애고 소리 슬픈 애고 슬플고 애고 소리가 나지 않게 좀 저 힘들을 지원을 해주시면은 제가 참 아이고 소리가 안 나오겠네요. 응? 우리 산이가 딸랑거리네. 응. 엄마 힘내라고. 예. 자, 지금 뭐 네. 윤석열 대통령 촛불만 제사 지내게 생긴 게 아니라 네. 이 국민의 힘 내부에서도 제사 치르게 생겼습니다. 네. 지금 이게 뭐 이 사실은 외부의 적보다 이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고. 이 국민의 힘에서 이 파열음이 자꾸 나다 보면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부 간의 이 다툼이 잦은 가정은 이 자식들이 전부 다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식들이 무너지더라고요. 자, 그것처럼 지금 그 이제 국민의힘에는 두 분의 지도자가 있는데 이제 한 분은 이제 당 대표가 있고 한 분은 이제 원내대표. 그 국회의원 현역 의원들 중에서 이제 대표를 뽑은 거죠. 그래서 이제 현역 의원 중에 한 게 이제 정점식 의원이죠, 원내대표. 이 정점식 원내대표와 장동혁 간의 투톱 라인이 일주일간 3번씩이나 이 부딪힘이 있단 말이에요. 네. 한두 번까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읽어낼 수도 있는데 정치적으로. 근데 3번씩이나 이렇게 부딪히는 거는 뭔가 불편함이 있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말 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촛불만 제사 치르게 생긴 게 아니라 네. 이 지금 국민의 힘도 이 뭐 외부의 적은 당연히 상대당이 민주당이 되겠습니다만 네. 이 내부의 식구들끼리 서로 이 뭐 칼질하다가 네. 초상 치르게 생겼어 지금. 네. 잠깐. 그래서 또 예. 이 뭐 정정식과 네. 이 장동혁은 합은 드는데 올해 병원연의 기운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 박사님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도 뜨거워서 온몸에 땀이 절고 그럼 저리 가라. 그렇지. 아유 더워. 그런 관계지 근본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는. 근데 뜨거운 환경의 열기로 인해서 나도 좀 복잡하고 짜증나는 것도 있고 상대도 복잡하고 짜증나는 게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그 우리 장동혁 그 분이 민심에 좀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봐서 제가 조금 타조경사를 끌어왔습니다. 타조경사 타자 이런 것처럼 때린 이거 이거 저 벼도 뭐지 벼 이렇게 하는 거지 타작. 타작한다 그런 것처럼 타초 풀초 여기 들어있죠. 아이고 요거 이렇게 써야 되는데 타초 경사 이 얘기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 장동혁 보면요 이마도 반듯하고 눈썹도 짙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만 갈 줄 알아요.
앞으로만 쫙 가고 옆에를 보는 게 없어. 어린아이들 보세요. 자, 우리 김산이를 제가 키우지만 강아지들도 풀어놓으면 직진을 해요. 직진. 어린 애기들요, 집을 왜 잊어먹냐면 직진해요. 옆으로 볼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장동혁 들으시오. 이렇게. 왜냐면 저는 부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좀 잘 들어보세요. 응? 장동혁 들으시오. 들어보세요. 우리가 정말 응원하고 있습니다. 장동혁을 대해서. 응? 얼마나 응원하는지 아마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들어서. 지금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있지만 기도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책도 보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도 천리안, 이거 교만이 아니고 천리안이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왜냐? 신도분들이 오셔서 또 아는 지인들이 오셔서 또 장동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셔서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천리 먼 길의 소식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자, 아까 얘기했지만 어린애가 울고 있다면 사탕만 주면 안 되듯이 타초경사는 무슨 얘기냐면은 풀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쟁을 쫙 갈 때 풀이 갈대숲이 어마어마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뱀도 있고 뭐 퓨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렇게 빨아먹는 왜 오소리 같은 것도 있고. 그랬을 때 여기 뱀 풀을 먼저 두드립니다. 그러면 뱀을 놀라게 합니다. 저희도 서운흥 월강사 땅이 넓기 때문에 풀도 많았고 제가 이걸 갖고 먼저 두드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우리나라 뱀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서운흥, 경기도 서운흥은 여기 가깝기 때문에 풀이 그렇게 깊지는 않아도 그 우리나라 뱀이 예쁘거든요. 조그맣고 외국의 뱀처럼 징그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뱀은 상당히 이뻐요. 귀엽고. 그러니까 풀을 톡톡톡 치니까 뱀들이 막 나가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풀을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극을 주어서 숨어있는 뱀, 곧 숨어있는 적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탐색의 기술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몸을 던지는 게 아니라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미국 갔잖아요. 저는 미국 간 의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박사님 계시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해도. 그래서 온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슬쩍 풀을 축 건드려서 축 뱀이고 오소리고 딱 이런 것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저기로 병법 그 36개 하나로 굉장히 앞길의 위험함을 미리 감지하는 영리한 지팡이가 됩니다.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이 전쟁의 상황이에요. 꼭 총칼 쓰는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고. 그래서 그 당파 이런 전쟁의 상황에서 이 전략은 안개를 슬쩍 걷어내서 풀을 슬쩍 걷어내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본인 눈썹 생긴 것처럼 이마 반듯하게 생긴 것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어둠 속에서 그냥 돌진하려고 하기보다는 상황의 흐름과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니 사람은 때로는 지나친 자신감에 빠져서 이렇게 너무 확신을 갖고 이렇게 할 거 없습니다. 왜? 자, 제가 볼 때 저는 잘 모르지만 3선, 4선, 5선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볼 때 1.5선이잖아요. 1.5선. 이거는 그 사람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람은요, 가까운 사람 앞에도 시기 질투가 있는 겁니다. 박사님 안 그럴까요? 시기 질투라는 게? 시기 질투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그 1.5선이라고 말씀 주신 거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재선 국회의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4년 하고 지금 6년째 접어든 건데.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당내에 본인보다 이 선수가 높은 네. 뭐 4선, 5선, 6선 국회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나는 지금까지 당대표 한 번도 못 했는데 내가 지금 뭐 5선 국회의원이고 뭐 6선 국회의원인데 이 뭐 1.5세 당대표니까 배 아픈 사람들 많죠. 네.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조금 곰살 맞다가 경상도 말인가 어디 말인가 조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달리기만 하고 그냥 열심히 무슨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경사가 있고 산도 있고 풀도 있고 이런 걸 모르고 일단 내달리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길을 보고 좀 두드려보고 나를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한테는 곰살 맞게 좀 고개도 좀 숙이고 고개도 숙인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제가 텔레비 볼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1층 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텔레비를 항상 켜놓거든요. 뉴스 보면은 인사도 아주 그냥 무슨 대나무가 뚝 꺾여듯이 인사해. 곰살맞게 다가가서 좀 손도 좀 잡아보고 저 당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이런 말도 좀 누구처럼 할 줄 알고 등도 좀 두드려 보고 손도 좀 잡아보고 이렇게 툭툭툭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 당 대표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을 위해서 있지만 그러니까 이 당파의 질곡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다 잘났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에서 이 타초 경사의 전략을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는 누군가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제발 이거를 잘해서 좀 곰살맞게 좀 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어머니들이 애기 키울 때 보세요. 애기가 운다고 사탕만 주면 되겠어요? 소화당뇨 걸리지. 이빨 아무리 닦아도 썩지. 이빨 썩으면은 내부 손실이에요. 내부 손실. 그래서 곰살맞게 좀 해가지고 일찍 죽는 거예요. 일찍. 그러면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신념을 갖고 신념은 누구를 못 합니다. 좌파고 우파고가 필요 없습니다. 신념을 가지면 그 기능은 누구도 못 꺾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선에 이거를 타파해가지고 내년 8월까지죠, 박사님? 기간이? 그렇죠. 임기가. 충정로 월강사에서는요, 내년 8월까지가 잘 가서, 그 외에도 또 재선에 또 이렇게 인기를 얻어서 하면은 못할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선을 하고 안 하고는 그때 얘기고, 지금 이렇게 아픈데 살도 쪽 빠졌더만요. 잘 해가지고, 이 무서운 게 있잖아요. 좌파 우파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저도 책을 보니까 좌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좌파가 있어요. 나를 반대하면 왼쪽 오른쪽 왼좌 오른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회주의적인 사람 이질적인 공산주의 이게 들어가서 이 신념을 파괴할 때가 지금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중에 좌파도 신념이 있는 사람은 무섭지가 않아요. 왜? 원리 원칙대로 하니까. 우파라고 해서 신념이 없는 사람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리가 배신자라고 하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배신자로 인해서 내부 손실이 없고 내년 8월까지 일찍 죽는 게 뭐예요? 정치 이 권력 잡은 사람이 자기 권력을 놓치면 일찍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충정로 월강사에서는 열심히 응원을 할 테니까 장동혁 저는 좀 들으시오. 이 타초 경사를 잘 들어가지고 이 병법 예나 지금이나요 틀릴 거 하나도 없어요. 옛날의 역사가 현재까지 되풀이 되는 거니까 옛날 말이라고 할 게 아닙니다. 요새 누가 이런 말을 해요? 다 과거로부터 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들으시오. 들어보세요. 자, 타초 경사의 전략을 잘 보듬어서 신념대로 잘 하시기를 여기서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 장동혁 대표가 이 우리 월광사 법전의 타초 경사를 네. 미리 간파하고 네. 이 타초 경사 전략을 네. 전법을 네. 구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네.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네. 타초 경사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만은 네. 타초 경사는 네. 풀을 쳐서 뱀을 놀라게 한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네. 주변을 건드려서 상대의 반응을 끌어내거나 이 경계심을 자극하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인데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변죽을 울려 적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한쪽을 징벌해 다른 쪽을 경계한다는 뜻인데 이 제가 느껴지는 느낌으로는 네.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 전쟁에 오랫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 뭐냐면 예. 우리가 말하는 정통 보수, 예. 정통 보수 내 위장 우파들, 그렇죠. 위장 보수들이 많이 네. 스며들었다, 네. 잠입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수도 많이 이렇게 좀 작용화되는 네. 쪽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누가 누군지는 알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네.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지금 의원을 무소속 의원에 출당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출당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도대체 이 안에 숨어 있는 우리와 같은 배를 네. 타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 누군가를 네, 이 타초 경사 네, 전략으로 전법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있지만은 체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당 내에서 네. 이 사람과는 영원히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나는 축출할 것이다. 네. 나의 목표는 그런 네. 생각도 드네요. 예. 제가요, 여러분, 정말 이 평범했던 사람이었었는데 우리 이제 박사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면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경제 공부를 저는 돈의 원리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했는데 정치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가 제가 박사님께 이제 방송 이전에 또 방송 끝나고도 많은 공부를 합니다. 이 뭐 책에서 보는 거하고는 없는 거, 책에 있지 않은 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이 이렇게 깨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면서 많은 거를 느끼실 겁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어려운 용어를 써서가 아니라 자 장동혁이 들으시오 했기 때문에 아이 그 누구요 서울대 선배잖아요 그 말 잘하는 분 그 김재원 그런 사람한테 가서도 아 선배님 더운 날 저로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좀 한번 할 줄 알고 손이 막 여러분 풀초자 보세요 여기 초 풀초자 이렇게 어린아이 손과 같잖아요 어린아이 손 응? 그러면은 손을 잡고 아유 선배님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또 먼저 와 있는 그 신동욱 이름이 똑같네 우리 박사님하고 신동욱 그 의원한테도 아유 먼저 오셨네요. 응? 제가 좀 이렇게 앉으면서 얘기하고 그냥 딱 붙게 나는 똑바로 행동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표정보다는 좀 그렇게 곰살맞게 좀 한번 해보시고 그것도 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들으면서 조금 그 가부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응? 부인이 참 더운 날 콩국수라도 이렇게 하나 밀고 와가지고 이렇게 드시라고 하면 경상도 사람들 콩국수가 시원해야지 마시지 이게 시원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이거를 콩이라고 말아와서 맷돌에 탁 갈아왔는데 그런 거를 좀 없애고 이거는 아이고, 제가 좀 찔리네요. 제가 좀 찔립니다. 아유 예. 저 공주님이 살림을 할 줄 알아요 뭐를 할 줄 알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 영예 공주님 응 그거 가져오면 응? 저 신랑으로 해서 그 뭐 저번에 생선을 잘못 구셨대요 그러면은 타박하지 마시고 탄내 짜내 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타초경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좀 당신을 위해서 좀 조기를 좀 거줄 걸 이런 걸 탔네 어쩌네 아니 공주님이 손도 요만해요 응? 뭐를 하실 줄 알아 청와대에서 저기만 해봤지 뭐를 하실 줄 알아 응? 아유 그래도 영어는 얼마나 잘해 신 박사님이 뭐 공주님보다 영어를 잘하시나 공주님이 더 잘하시지 그런 걸 보셔갖고요 여러분들도 각시한테 또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렇게 잘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게 바로 지혜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큰 걸음을 걸으실 때 장동혁 들어보세요. 내딛기 전에 반드시 작은 돌을 먼저 딱 던져보는 거예요. 이 강물이 깊은가 안 깊은가. 새로운 또 뭔가 요즘에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큰일 납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팝업 스토어를 열어보는 것도 좋지만 월강사 법주한테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이직하기 전에도 저쪽에서 나를 돈을 더 많이 주고 데려간대요 하기 전에도 월강사 법주한테 물어보시고 동종업계 사람들한테 가벼운 차 한 잔을 나누면서 흐름을 살펴보십시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다 보면은 안개 속을 걷는 듯한 기분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저 속에 물이 깊은지 얕은지 상대방의 속을 알 수가 없어 답답할 때도 있을 때 장동혁 한번 손을 이렇게 잡아보면서 저로 인해서 신경을 쓰고 걱정을 끼치게 해서 미안하네요 하면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진하는 일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겠으나 이럴 때는 운세 방향을 지혜롭게 하는 기도의 힘이 충정로 월강사에 있다는 것에 힘을 얻으시고요.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월강사에서는 윤석열 천일 촛불기도 초발언과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다음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 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난 보이는 생사는 게 힘들어 여자친구 떠나가니 외로워 애인만 들었는데도 못내 날 백수신세 답답해 매일 밤 초딩 친구는 박사 되었네 중딩 친구는 일사 되었네 후딩 친구는 판사 되었네 나만 백수신세 답답해 유명한 절 집단이면 기도해 무당집 찾아가도 소용없네 지금 망해도 못될 날이 따지만 내 인생 언제쯤 빛날까 만나라도 살면 나 인생 역전 점사마다 방금 터져버려 만나라 빛나는 순간 내 인생 다시 피어날 거야 잠금의 천까지 다 날렸네 꿈도 희망도 다 잃었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난 달아 살이 날 떠올 거야 만나라고 살면 나 인생 역전 점사가도 팡팡 터져버려 만나라 빛나는 순간 내 인생 다시 피어날 거야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만다라 보살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은 만다라볼, 특별한 만다라볼의 이 울림을 주셨습니다. 네. 예, 뭔가요? 못 보던 만다라볼인데. 맞죠? 못 보던 거죠. 좀 다르죠, 박사님. 예, 어떻게 보이세요? 좀 다르죠? 다르죠. 네. 예, 조각이 돼 있죠. 예, 요게 이제 카빙된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 이 문양들을 수기로 손으로 네. 다 이렇게 조각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는 더 깊은 이제 기가, 예, 또 그 기도가 예, 더 들어간다는 건 거죠. 이 카빙된 것 자체가. 예. 그리고 요 안에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더 예, 이렇게 조금만 더. 예, 이렇게. 예, 제가 조금 더 네, 가까이 네. 예, 부처님이 한 분 탁 앉아 계시네요. 그죠? 예, 네, 부처님 앉아 계시죠? 예. 자, 그럼 제가 요 뒤에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뒤는 이 문양은 또 뭘까요? 전에 심폐병 환자들 퇴마할 때 쓰는 금강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거가 비슷한 네, 거잖아요. 금강전입니다. 금강전. 요 내용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미 훨씬 전에 예, 비로자나 부처님이 특별한 만다라보를 준비해라. 예, 그 계시가 내려왔어요. 예, 근데 특별한 만다라보 어떤 거요? 부처님이 새겨져 있는 부처님이 안에 계신 만다라보를 준비해라. 그러셔서 제가 이 만다라보를 여러 수일의 끝에서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이 만다라볼 어떻습니까? 이거 하면 됩니까? 라고 제가 이걸 찾고 나서 그때 예, 이거 된다, 이거 맞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소리로 들어보시면 소리도 굉장히 너무 청아하네요. 네, 청아.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기운이 제가 치는데도 이게 이 울림이 제 팔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예. 몸 안으로 이 세포 속으로 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예. 같이 공명해요. 예. 우리 내 세포와. 예.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비로자나 부처님도 마음에 들어 하시고 이걸 왜 샀냐 이걸 놓고 계속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 올려라 여기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처님의 만다라볼이 필요로 하는 귀한 또 인연이 있다. 여기에 들어갈 초의 인연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럼 어떤 귀한 인연이 올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과연 이 특별한 만다라볼에 이 부처님의 문양이 생기지. 그렇죠. 뒤에는 금강조가 예. 있고 네. 특별한 문양이라 그래야 되나요? 특별한 기운이 네. 붙어 있는. 네. 예.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다고 또 표현해 되겠죠. 예. 네. 이 주인공 누가 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궁금해집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예. 전부 다 지금 이거 만다라 전에 올려진 촛불 한자로 한자로는 특별한 인연들의 사연이 있는 네. 거기 각각의 있거든요. 사연들이 예. 있죠. 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은 너무너무 궁금해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우리 만다라 보살님 네. 모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제 현 시국과 관계돼서 이 장동혁 네. 뜨거운 감자입니다. 뜨거운 감자. 네, 네. 이 무더운 여름날에 지붕 위에 올려진 뜨거운 감자예요. 그것도 양철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지금? 응? 네. 여기서 달고 저기서 달고 구워. 지금 그러니 우리가 지난 방송에 장동혁 대표가 신의 한수 병원에 입원하자. 네. 입원하자. 응? 이걸 선택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만 보니까 이 장동혁이라는 인물을 사이에 두고 네. 내부에 네. 그러니까 보수 세력 내부에 이 잠룡 두 분이 이제 뭐 하루 멀다 하고 이제 공격을 가하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시고 한동훈 의원이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유력한 우리 보수 진영의 잠룡이고 장동혁 대표 역시 잠룡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불화살이 막 날라오자 우리 지난 방송에서는 유영아 의원 네. 이 이제 방패로 나타났죠. 네. 근데 그 뒤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거다고 말씀 주셨고 그런데 이제 그 또 다른 인물 그러니까 저쪽은 잠룡 두 마리가 잠룡 한 마리를 공격하면은 아무래도 타격이 크죠. 크죠. 네. 그러니까 이 공격 당하는 잠룡은 뭐가 필요합니까? 천을 기인이 필요하다. 네. 나를 방어해 줄 수 있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귀인이 필요한데 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귀인으로 등장을 한 거고 유영하의 등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등장으로 볼 수 있고 근데 홍준표 네. 전 대구시장이 네. 이 장동혁을 옹호하고 나섰단 말이죠. 네. 장동혁이는 선방했다. 음. 장동혁의 사태를 논하는 자들 당신들은 그동안 뭘 했냐? 이렇게 한 방 때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홍준표라는 인물은 지난번에는 또 민주당의 김부겸을 지지했던 그렇죠. 공지했던 맞아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 영점 먹었을 건데. 이건 또 어떤 인물이길래 또 그러는지 예. 장동혁 사이에 두고 박근혜가 있고 그래서 이 인물군들의 이 사주 중에 태어난 고향 네. 고향의 이야기로 오늘 방송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과연 네. 그리고 이제 결론은 장동혁을 사이에 두고 공격하는 창과 금, 네. 오세훈과 한동훈. 네. 그러니까 박근혜가 아니고 장동혁을 막아내는 방패. 네. 전 대통령과 전 대통령 후보 네. 홍준표. 네. 네. 구도가 재밌잖아요 지금. 재밌죠. 과연 누가 이길 건지. 근데 이거를 이제 창과 방패 네. 대결에 누가 이길 네. 것일까? 사주 그리고 또 영감으로 네. 재밌게 오늘 풀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홍준표. 네. 근데 이 홍준표의 관계는 박근혜 대통령 또 상극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킨 장본인이 홍준표입니다. 이 묘한 게 지금 돌아가는데, 그리고 홍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더라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춘향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향단이더라. 그분은 말을 막 뱉으시죠. 예. 그래서 이 홍준표 도대체 이분은 어떤 사주고 어떤 태생이고 또 어떤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건지 이런 마치 뭐 지금 장마 시즌이잖아요. 이제 네. 변덕이 심하잖아요. 뭐 네. 비가 왔다가 갰다가 막 장마 시즌에. 자, 그래서 먼저 홍준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홍준표 씨 사주를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이분 고향의 기운을 느껴봤을 때, 이분이 경남 창녕 출신이거든요. 창녕이 유명한 게 박사님 예. 온천이잖아요. 북옥 하와이. 북옥 그렇죠. 하와이거든요. 그렇죠. 어릴 때 저도 간 유명했죠. 예, 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온천으로 유명했던 네. 곳이 북옥 하와이였죠. 그래서 그때 저도 그 몇 번 다녀온 기억이 저도 가본 적 있는데, 있어요. 근데 어릴 때. 북옥 하와이래 가지고 네. 하와이는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 네. 저도 뭐 하와이 한 2번 다녀왔습니다만은. 근데 북옥 하와이래 가지고 저는 어릴 때 네. 하와이가 진짜 북옥에 있는 줄 알았어요. 미국에 있는데. 어릴 때의 동심은 그래요. 예. 그리고 제 어릴 때 기억이 롯데껌으로 기억하는데,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롯데껌 이러지. 뭐 네.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그 껌을 씹으면서 이렇게 광고에 후 불면은 하트 모양이 샥 나가. 풍선 이게 부면 아니 그 껌을 네. 씹다가 이렇게 불면은 아. 하트 모양, 이 물방울 같은 하트 모양. 아 진짜요? 광고가 그렇게. 광고가 광고에. 그건 그러니까 그 광고를 보고 네, 어린 네. 동심에 아, 빨리 저 껌을 사가지고 이 하트. 하트를 날려야지 하고 껌을 땡땡땡 씹어가지고 후 보면은 하트는 안 날라 껌이 톡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때는 껌이 귀했던 시절에 저 기억나는데, 예. 저희 누나가 씹던 껌도 껌을 안 버렸어. 옛날에 붙여놓고 벽- 다시 벽에 붙여놓고 다시 씹고 막 씹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는 그때 누나하고 나오는 껌을 서로 공유했어. 누나가 씹고 나누면 내가. 근데 그것도 물에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이 뭐 흔들쩍 했는데 흔들 시간이 어디 있어. 그 옛날에 시절은. 남의 입에 들어갔던 것도 내 입에 들어가고 땅에 떨어진 것도 뭐 주워 먹고 뭐 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은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예. 자, 홍준표 북옥 하와이, 그 북옥 하와이 창녕 출신이죠. 네, 예. 장령하면 온천하면 북옥 하와이인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북옥 하와이 온천인데 이 북옥 하와이 온천수 아닙니까? 그럼 뜨거운 그렇죠. 물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이 홍준표 사주에 보면은 월지에 해수가 있어요. 차가운 물이에요. 예. 그럼 우리가 온천에 가면은 예. 우리 목욕할 때 뜨거운 물 들어갔다가 찬물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 들어갔다 찬물 들어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온탕 냉탕. 예, 온탕 냉탕 왔다 반복하죠.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 사주에도 양옆에 뜨거운 기운에 중간에 찬물이야. 희한하게. 예. 그래서 변덕이 심한 거야. 이랬다 저랬다. 중간이 없어. 뜨거운 거 아니면 차가운 건 거야 이분은. 예. 예. 그래 또 이제 이 지형 자체가 지역적 특색이 내가 태어난 곳에 그 지역적 특색 그 기운을 받고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지역 특색이 북옥, 창녕, 이 환경의 땅의 기운, 지세, 지기, 네. 지세, 예. 그 다음에 이 수의 기운, 수세, 수의 기운을 무시하지 못한다. 이런 거. 근데 이 수의 기운이 찬물 뜨거움, 왔다 갔다 왔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어떤 변덕이 좀 심하다. 뭔가 급변하다. 왔다 갔다 급변하다. 근데 북옥하에도 또 마찬가지라. 예. 확 흥행했다가 굳어놨다가 예. 지금 뭔가 또 다시 이제 일어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어떤 기운들이 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건 거죠. 그리고 이분이 그런 기운이 좀 변덕이
중간이 없는 차갑고 뜨겁고 차갑고 뜨겁고 이런 것 때문에 변덕과 뭔가 급변하고 왔다 갔다 이런 기운이 있다. 그러면 이제 태어난 것도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건 거죠. 아. 예. 그 우리 만다라 보살님이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 보면 재미도 있고 깊이도 있고 그런 걸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저도 느끼고 있으니까요. 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 만다라 보살님은 좀 깊이 있는 우리가 방송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홍준표와 한동훈은 상극입니다. 네. 이 홍준표가 이 한동훈에 대해서는 거의 뭐 어린애 취급, 저 정치적 얼라다, 경상도 말 얼라다, 아직 어린애다. 네. 했는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고. 성숙해지죠.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은 저- 청소년이 그렇죠, 되고 그렇죠. 청년이 청년이 되고 되고, 네. 나중에 뭐 그렇죠. 건장한 성인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홍준표가 옛날에 그렇게 많이 한동훈을 괴롭혔는데 이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당선되니까 괴롭힐 건덕지가 없어. 응? 왜? 얼라가 너무 많이 커버린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통령 후보군으로 그렇죠. 치고 올라 너무 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괴롭히긴 괴롭히기 적당히 없으니까 한동훈이가 괴롭히고 있는 장동혁을 지원해주면 자동으로 괴롭힘을 줄 수 있는 거야.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놓고 보면은 홍준표도 뭐 그 수세를 지세 수세. 수세를 말씀하시면서 냉온탕이 변덕이 심하다고 했는데 이 변덕을 부리는 것 같지만 여기도 정교함이 있어요. 전략적 변덕이다. 그렇죠. 정치인인데요. 예. 네. 대통령 후보까지 그럼요. 갔다라는 거는 그럼요. 결국 하늘의 선택은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서세술도 대단한 분이죠. 예. 네. 그렇게 봐지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의 주인공 일단 장동혁은 과연 또 그 태어난 곳이 지세, 풍세, 수세 중에 또 뭐 어느 게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장동영 제가 잠시 네. 기도를 조금 해볼게요. 제가 장동혁 씨 기도를 이렇게 해보면 저번에 제가 사마이 얘기를 했지만 사마이가 생각이 나고 지금 모세가 생각이 나요. 모세의 어떤 그 기운을 받고 자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충남 보령 출신이더라고요. 예, 보령 출신이고 고향이. 그래서 제가 왜 이분 자꾸 왜 모세가 생각이 나고 그럴까. 그래서 봤더니 보령에 여기가 모세의 이제 여기 모세가 이제 왜 홍해가 갈라지는 지듯이 이 보령에 한국의 모세의 기적인 이 홍해 바다가 있더라고요. 이분 사는 충남 보령에. 그러니까 모세의 초인적인 어떤 그런 힘, 또 신만이 어떤 할 수 있는 힘, 인간이 할 수 없는 힘을 그 기운을 받고 이제 자랐다라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말씀 주시니까 이 보령에는 무창포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 무창포 해수욕장이 네. 이제 바닷길이 열리죠. 이 그러니까요. 밀물, 쓸물의 그 어. 간주 차이에 가지고 바닷길이 갑자기 이렇게 쫙 네, 열렸다가 네, 바닷길이 네. 닫히기도 네, 하는데 네, 고 출신이니까 네. 예, 그 모세의 모세의 홍해 바다가 하는 기적이죠. 모세의 기운을 그렇게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기운이 있느냐 그러면 땅에 기세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모세가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그 바람의 에너지 풍세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물의 기운인 수세가 있겠죠. 예. 세 개의 기운이 이분은 다 있는 건 거예요. 야. 그 기운들을 받고 자라신 건 거지. 그러니까 홍준표는 지세하고 수세까지는 받았는데 네, 풍세를 받지 못했는데 이건 그러니까 풍세. 지금 장동혁은 이 지세, 풍세, 수세 세 가지를 다 받았다. 그렇다라면은 말씀이시네요. 뭔가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기보다는 예. 어떤 변화무쌍한 그런 기운에 많이 이분이 훈련받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건 거죠. 그러니 정치판에서 정치 세계 안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도 이분은 되게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 같지만 사마이의 지략과 모세의 지혜와 앞수, 한수, 두수, 세수, 네수를 내다보는 그런 해안으로 뭔가 정치판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장동혁의 기대학은 뭐 단순한 게 아니라 신께서도 지금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럼요. 이렇게 네. 봐지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도 거의 요즘 신급에 비유를 하던데 과거에 이제 선덕 여왕이 많이 네. 비유를 했기 네, 때문에 맞아요. 선덕 여왕은 음. 사실은 왕, 네, 과거의 왕은 신이죠. 신. 맞습니다. 죽음이라고 그러면 뭐 그렇고 별세, 붕어, 왕은 이제 붕어, 황제는 붕어에 있다 그러는데 돌아가시면은 신이 되는 거죠. 물론 일반 옛날에 신왕들은요 네.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제사장. 예. 그러면 신의 영향을 받았던 분이고 신의 계시를 받았던 네. 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덕명도 그 중에 한 분이고. 그러니까 박근혜 네. 대통령도 네, 이제 맞아요. 그 선덕여왕이라고 많이 불렸기 때문에 선덕여왕 이번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기 네. 때문에 그게 신급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장동혁을 지원하는 방패 역할. 방패 크고 위대한 방패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홍준표 대통령 후보였던 네. 두 분이 이제 딱 막아선 거예요. 그렇죠. 이 장동혁을 향해서 날라오는 칼과 화살, 예, 창을. 창을. 네. 네. 이유에 어찌됐든 근데 어찌됐든 그거는 이 장동이 가지고 있는 이 태어난 고향 그 충남 기운. 보령의 네, 네. 무척보 해수욕장의 기세, 한국판 홍해의 기적. 네. 그 영향을 받았다. 음.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고 네. 그리고 도우심도 있다. 예. 네. 그 사람은 뭐 사회적 동물이기 이전에 환경에 많은 지배를 그럼요.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풍수지리라는 예. 게 나오고 예. 명당 자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옛날에 조선시대 우리 조상분들은 특히 왕들은 무덤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태반도 예.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예. 왕 자손이 태어나면 그 태반을 가지고 묘를 썼습니다. 근데 그 묘를 아무 데나 쓰지 않았어요. 예. 명당 자리에 썼습니다. 예. 네. 그 명당 자리 하나를 두고 과거에는 그 왕들이 전쟁을 하게 됐다. 왕을 또 꿈꾸는 자들이 전쟁을 하게 됐다. 근데 그 얘기는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아, 그럼요. 지금도 지금도. 과거의 대통령 유명 일화가 김대중 대통령이 부친의 묘소를 이장했다라는 이야기는 잘 알려진 얘기가 정치권에. 그럼요. 그거는 이제 성공한 케이스. 근데 이해창 전 총재였고 대통령 후보를 두 번이나 했는데 역시 부친 묘를 옮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두 번 다 대통령에 실패했죠. 그러니까 성공한 케이스가 있고 실패한 케이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뭐 제가 다는 느낄 수는 없지만 영감으로 봤을 때는 풍세도 보지만 그 저 밑에 지기도 보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풍세는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땅의 저 밑에 기운은 잘 못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땅의 몇 미터까지 영감으로 볼 수 있느냐. 예, 그 풍수에 대한 대가도 영감이 있으신 분은 그걸 볼 수 있겠지. 그렇겠죠. 그러나 예, 이론으로 풍수만 보는 사람들은 그 밑에 기운을, 땅의 기운을 다 못 읽을 수도 있어요.
예. 그 기운까지 본다라면 예. 또 달라지겠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제 풍세는 이 바람의 기운도 있지만 또 풍광, 풍경.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몇 자리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은 그 배산 임수 뒤에는 그럼. 산이 있어야 되고 네. 앞에는 강이 강이 흘러야 있어요. 된다. 예. 그 전형적인 명당의 기본이 이제 그렇죠. 배산 임수잖아요. 그리고 자청룡, 우백호, 예. 또 기본. 앞에 안산 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잘 어우러지고 예. 그래도 밑에 지기를 그 땅속 깊은 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요. 예. 진짜. 그리고 지기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 대표적인 최근에 이제 흥행에 성공했던 왕의 남자 때문에 단종이 이제 재평가 받았습니다만은 네. 그 영월에 가면 그 단종의 묘, 네. 그 단종의 묘가 네. 그 묘가 그 단종의 시신을 옮겼던 난 그 왕의 남자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엄홍도 어몽도. 네. 엄흥도. 엄홍도가 그 단종의 시신 그러니까 동강에 버려진 네. 그 시신을 지게에 올라매고 갔는데 어디 한겨울이야. 네.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이 묵직묵대 되는데 이 어디에 보니까 노루 한 마리가 네. 네. 딱 앉아 있었다. 앉았던 자리에. 앉았던 자리에. 네. 네. 거기에 고스란히 눈이 있었다. 음. 아, 여기가 바로 이 자리구나. 명당 자리구나 해서 그 지금 묘를 쓴 겁니다. 근데 박사님 그 말씀 하시니까 생각나는데 네. 동물들은요 네. 기감이 뛰어나거든요. 네. 아무 데나 안 앉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뭐 노루? 노루가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건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노루가 느꼈을 때 뭔가 편안하고 네. 따뜻하고 네. 뭔가 품에 안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인간보다도 훨씬 기감이 뛰어난 예민한 동물이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래서 어몽도가 그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네. 자, 저도 그 말에 제 경험담을 조금 더 첨언하자면 제가 어릴 때 저는 이제 지리산 산골 청년으로 자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소를 많이 먹이러 다녔어요. 네. 소를 네. 산에다가 그 네. 시절에는 그러면은 산에다가 소를 풀어놓는다고 그렇죠. 묶고 두는 게 아니야. 그냥 풀어놓죠. 방목을 해. 응, 응. 그런데 어느 날 소가 없어진 거예요. 다른 집 소들은 다 있어가 다 친구들은 소를 데려가는데 우리 소 것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어릴 때 소가 없어졌던 거예요. 왜냐면 어릴 때는 그 소가 재산이죠. 전쟁이거든. 네, 재산이죠. 한 가구당 그 소 한 마리가. 음. 그러면 소를 찾으러 어디를 가느냐? 그 산에 있는 무덤을 찾을까요? 왜냐면 소를 먹이러 다니기 때문에 무덤이 어디인지 알잖아. 네. 소를 먹이는 목동 입장에서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잽싸게 소가 사라지면 어둠이 몰려있던 게 컴컴해졌잖아. 네. 밤이 온단 말이야. 네. 밤에 음. 그 무덤 기억 속에 있는 무덤들을 찾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그 소가 무덤가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있어. 그 무덤은 좋은 터의 무덤인가 네. 보네. 예. 네. 예. 그 아무 많은- 터는 아, 아니야. 예. 참고로 그 우리 소는 우리 아버지 묘 옆에 항상 앉아있대요. 진짜 내 어릴 때 기억해. 그런데 그때 우리 풍수의 우리 고장의 대각께서는 아버지의 그 묘자리가 아주 명당 중에 명당이라 그랬거든. 그리고 내가 아버지 이장할 때 실제로 내가 직접 내가 이제 공부했으니까 황골이더라고. 황골을 최고라고 그러더라고. 유골을 이렇게 하얗게. 아니 황골 예. 노랗게 노랗게. 네, 누렇게지 노랗게. 제 기억나. 그렇죠. 그걸 최고의 자리라고 그럼요. 하더라고. 예, 예. 그랬던 기억이 나요. 시커멓게 썩는 게 아니죠. 예, 예, 그 맞아요. 기억이 나네요. 예. 그 조상의 묘에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썩는 게 자손한테 그 기운이 다 가요. 예. 그래서 돈 많으신 분, 사업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조상의 묘를 잘 쓰려고 더 큰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기운들 발복한다 그러죠. 예. 그 기운이 가기 때문에. 네, 박사님도 그 기운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그 유튜브 잘 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공격하는 진영에 네.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상 네, 좀 예. 짧게 터치만 할게요. 자, 네. 한동훈은 어떻습니까?
한동훈 일전에 한번 한동훈, 제가 예. 저 오세훈 두 분 아,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고.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한동훈 잠룡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찌됐든 국힘에서 누군가가 잠룡 하나가 나와야 되겠죠. 예. 그러니 지금 2대1로 어쩌면 장동혁을 이제 공격하고 있는데 한동훈의 기운은 제가 했죠. 을목이라고 덩쿨이라고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다. 네. 그리고 처세술이 굉장히 좋고 찔기고 끈질긴 그런 생명력을 갖고 있다.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칡넝쿨이 생각나. 예. 칡넝쿨. 그럼요. 칡넝쿨. 생명력이 장난 아니에요. 유연하고 뻗어나가는 힘이 네. 굉장히 크죠. 그래서 특히 이분은 옆에 병화가 있어서 더 잘 자란다, 더 힘이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아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럼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살아남는 그 기운이 있다는 분인 건 거지. 사주상. 네, 간단하게 말씀을 이제 드리니까. 그리고 또 아까 오세훈 얘기를 하셨죠. 오세훈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자. 제가 그래 올해 병오가 왔을 때 이분이 어떤 불의 기운인데 더 큰 강력한 불의 기운으로 뭔가 옆에서 협력자와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안 도와줄 것 같은 사람도 도와준다. 내가 이렇게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이분의 힘을 지금 힘빨이 점점 지금 받고 있어요. 그렇죠. 이분을, 예. 네. 사람들 국민들은 모르지만 이분 뒤에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목소리를 지금 더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분이 모닥불에서 들불이 되고 더 산불이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 기운이 점점 왕성해지니 예. 어쩌면 같은 잠룡의 기운이 전에는 조금 기운이 낮았다라면 지금 그 기운들이 점점 모닥불이 들불이 되고 산불이 이렇게 되니 그 힘을 받아서 약간 진짜 공격하는 생기는데 이것들은 지금 당장 꼴을 보는 게 아니라 몇 수를 내다보고 앞으로의 대권을 위해서 경쟁하는 거죠. 예. 그러니 그 힘들이 있으니 또 경쟁이 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뭐 잠룡들이 보통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죠. 아니죠. 예. 예. 자, 근데 오늘 이제 제일 궁금한 우리 시청자들의 결론, 네. 결론을 내주셔야 되는데 네. 이 두 사람의 공격을 막아내는 이 지금 뭐 월드컵 경기가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공격 축구의 대명사는 브라질입니다. 네. 브라질. 이 브라질의 그 스피디한 유연하고 스피디한 공격력을 막아내는 우리 대한민국의 월드컵 팀을 하자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홍준표가 네. 장동혁을 막는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렇죠. 예. 오세훈하고 한동훈이 예. 브라질 공격수를. 공격수를 네, 하면. 네. 자, 그렇다면 박근혜와 홍준표가 장동혁을 지켜냅니까? 막아냅니까가 우리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아까 박사님께서 우리 좀 결론은 막아낸다예요. 막아낸다는 느낌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축구를 비유해 주셨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과 갑자기 홍준표. 홍준표 한 팀이 한 팀에서 방패막이처럼 예. 골대에서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방어고 예. 장동혁 입장에서 공격할 때는 아니 이제 한동훈과 오세훈이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장동혁은 사이에 두고 장동혁 일종의 축구공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렇죠. 네. 이 축구공은 또 작은 오차범위 어디로 이렇게 또 튀어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공 자체는 그래서 이 공의 의미를 보다 어디로 튈지 모르고 변화무쌍하다. 우리가 당구 때도 약간의 초점만 맞아도 이렇게 방향이 틀려지듯이. 그래서 그 이제 우리 그 말씀하신 그 축구공은 늘 하는 게 책의 최강도 최약팀한테 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브라질이 태국한테 옛날에 진 적이 있어요. 태국은 지금 월드컵 진출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공은 둥글다. 네.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러니까요. 예. 예. 조금이란 약간의 오차 범위 내에서도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이 공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문에서는 제가 영감으로 봤을 때는 그 방패막의 역할을 잘 해주실 것 같다. 그래서 장동혁이가 우세하지 않느냐. 그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장동혁의 입장에서.
결론은 장동혁의 병은 입원은 뭐 신의 한 수다라고 네. 다시 또 좁혀지네요. 네. 예. 자, 오늘도 이렇게 이 지금 정치권의 배나무성 정치권의 현 정세를 이렇게 영감과 또 역학을 통해서 아주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풀어준 우리 만다라 보살님께 응원의 박수 보내면서 오늘 저희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